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대만을 차지하면 TSMC를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 중국 네티즌이 SNS에 중국이 대만을 수복할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를 국유화할 수 있다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자 대만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중국 네티즌들은 대만을 수복하면 세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국제적 위험이 확립되어 외교적 약점은 사라지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며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TSMC의 창립자인 장중모우 전 회장은 중국 지도자가 경제와 인민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쉽사리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하고 하나의 중국을 이용해 TSMC를 국유화한다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에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만 군사지원 패키지까지 발표하며 중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최근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예산 사용 권한으로 하나 4,400억 원 규모의 대만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자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지원이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한 것으로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면서 대만을 겨냥한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에서는 중국이 대만 타격을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을 중국 남동부에 배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둥펑 17은 속도가 마하 5에서 10에 이르고 사거리가 최대 2,500km에 이르는 초음속 미사일로 사드와 패트리언 미사일 체계가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초음속 미사일을 대만을 겨냥해 배치하는가 하면 대만 인근에 군함 16척을 파견해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벌이며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 한국부터 제압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벌이면 중국은 4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대만이고 다음으로는 한반도인데,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이면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충돌해 70년째 해결하지 못한 남북 분단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선은 남중국해입니다. 현재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공섬을 만들어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에 빠져있는 틈을 타 아세안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섬을 점령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남중국해에 항모전단을 배치 중인데, 만일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더라도 미국의 항모전단을 막아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선은 늘 으르렁거리고 있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 전문가는 이 4개의 전선 중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바로 한반도라고 콕 집었습니다. 만일 남한이 북한을 이기고 통일한다면 중국은 곧바로 주한미군과 국경을 맞닿아야 하며, 이렇게 되면 베이징은 미군의 사정거리 안에 놓이게 되니 한반도 전선이 가장 중요한 전선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육군으로만 볼 때 세계 3, 4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 북한의 전력은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 결국 중국은 대만과의 충돌 시 한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도록 한국을 제압해야 한다는 게 이 군사 전문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중국 공안의 검열에 막히지도 않고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중국 군부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수상한 소포가 중국에서 발송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소심한 공격인가 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전국 곳곳에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대만발 소포가 발견된 가운데 우정당국이 유사한 유형의 국제우편물 반입을 일시중단키로 하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대만 정부 고위급 관료는 최근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되어 대만을 경유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누가 왜 이런 소포를 보냈는지 대만은 지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대만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러싱 스캠은 온라인 쇼핑몰이 무작위로 소포를 발송한 다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처리해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는 수법인데요. 판매량이 많고 평점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만 문제에 예민하게 굴며 양안 관계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사실 지금 중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진핑의 오른팔이 되어야 할 군부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당혹스럽게 한 신강 전 외교부장의 갑작스러운 해임과 함께 중국 국방, 외교 라인의 돌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와 부사령관 류광빈 등이 중국 공산당의 기율감찰위원회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사령관은 지난 6월 회의 중에 류 부사령관은 2달여 앞선 지난 4월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모두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사 굴기를 상징하는 로켓군의 핵심 간부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핵무기 운용부대로 창설된 로켓군은 중국의 5대 군 중 하나이며 시 주석은 2018년 중국 국방부 장관의 초대 로켓군 사령관인 웨이펑어를 임명하는 등 로켓군에 특별히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더구나 최근 숨진 전직 로켓군 부사령관의 사인을 놓고도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숨진 우거화 전 로켓군 부사령관의 사인에 대해 대만의 한 매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가 극단적 선택이 아닌 지병으로 숨진 것이라고 반박 보도했지만 해당 기사는 곧 삭제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로켓군 간부들이 숙청되고 있는 것일까요? 주요 매체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로켓군 고위 장성들은 승진하기 전에는 평판이 좋았지만 베이징으로 이동한 뒤 변질돼 국방 관련 기업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도해 부패와 연결돼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밀 유출설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밀 유출설은 신강 전 외교부장의 해임 사건으로까지 연결됩니다. 미국에 유학 중인 리위차오 사령관의 아들을 통해 중국 로켓군 관련 정보가 미국 쪽으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주미 중국 대사로 활동하던 신강 전 부장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중국 인사들에 의해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외교부장 임명 7개월 만에 전격 해임된 신강 중국 외교부장 역시 신강이 지도부에서 정면으로 맞섰거나 절대 누설하면 안 되는 기밀을 유출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처럼 지금 중국은 지금 외교와 군부 중요한 두 축이 내부 문제로 시끄러워 사실 중국 국내 정치부터 단단히 기강을 잡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에는 무리라고 보는 쪽에서는 중국산 부품의 불량이 심각해 이것이 첨단 미사일에조차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미사일은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정확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서방 측이 첨단 부품에 대한 대러시아 제재를 단행하자 러시아 군수품 회사에서 중고 불량 전자부품 사용 비율이 크게 늘었고 부족한 부품을 다른 곳에서 뜯어올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미사일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칩조차 미국제를 쓰지 못하고 중국산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러시아 미사일들이 조준한 곳과는 달리 엉뚱하게 민가로 날아가 엄청난 인명피해를 주는 등 정확히 표적을 맞추지 못해 러시아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부품을 쓴 이후 결합률이 2%에서 40%로 증가했다니 이 정도면 중국은 부품 수출을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조차 결합률 2%를 단숨에 40%로 만들어버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능력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중국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만일 대만과 전쟁을 벌이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남중국해, 인도, 한반도 등에서도 전선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중국군 사령관, 부사령관이 줄줄이 체포되며 중국의 치명적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일단 내부 단속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